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김량현 선생님입니다. 4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먼저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지난 3강에서는 컴퓨터의 친구들인 다양한 장치들과 주변 기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는 법, 컴퓨터를 켠 후에 마주하게 되는 바탕화면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오늘은 우선 이 바탕화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9강의 바탕화면 탐험기, 학습 목표, 윈도우 바탕화면에 대해 알아보고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화면 구성 요소의 역할 찾기 카드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5페이지를 펴주세요. 우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었던 윈도우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컴퓨터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시키고 컴퓨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윈도우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윈도우 환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작은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게 하는 화면이 바로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이제는 친구들 모두 알고 있죠? 컴퓨터를 켜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처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보이네요. 아이콘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윈도우 모양의 시작 버튼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바탕화면에 없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고 전원을 끌 때에도 사용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없었던 구성 요소가 하나 보이네요.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시스템 상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최신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시스템 상자는 시각과 날짜 뿐만 아니라 이 작은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아이콘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를 총 4가지 배웠습니다.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아이콘, 전원을 끄고 켜는 시작 버튼, 내가 작업 중인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작업 표시줄, 그리고 오늘 배운 시스템 상자까지.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고 직접 자주 사용해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무엇이 바탕화면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47페이지의 활동 1번 바탕화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탕화면의 빈 곳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2번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개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개인 설정 메뉴에서는 바탕화면의 배경, 테마색, 잠금 화면, 테마, 그리고 시작 화면 설정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테마의 테마 설정으로 들어가서 나와 있는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번. 그럼 적용이 되고 바탕화면이 내가 원하는 테마로 변하게 되죠. 테마에서는 바탕화면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설정하고 원하는 색을 설정을 해서 나만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설정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배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키우는 고양이의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용자 사진 선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 없다면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혹은 그림을 배경으로 설정해 보세요. 다음은 색 메뉴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작업 표시줄, 폴더의 이름 라인 등 컴퓨터의 테마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생님의 작업 표시줄과 메뉴는 지금 회색깔을 띠고 있죠. 여기서 노란색을 선택을 하면 메뉴 라인과 작업 표시줄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을 때 혹은 시작 메뉴에서 절전을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잠금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보세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사진 선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 없다면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테마에서 테마를 설정하는 것 외에 우리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에 들어가서 아이콘 변경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는 별도 있고 해 모양도 있네요. 비행기 모양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아이콘을 바꿔보세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란 지금 선생님이 움직이고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의 포인터를 말하는 거겠죠.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네요. 47페이지에 여러분이 바탕화면으로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해보고 직접 바탕화면, 아이콘 등 여러 가지를 바꿔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이번엔 배경화면이 움직이고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 월페이퍼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시죠! 자, 오늘 알아볼 월페이퍼 엔진입니다. 참 신박하죠? 다운은 스팀에서 가능하며 가격은 4,4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하지 마시고요. 스팀에서 문화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니 카드가 없으셔도 결제가 가능하겠죠. 스팀에서 영어로 월페이퍼 엔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뜹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고 밑에 내리시다 보면은 구매하기 버튼이 있죠. 전 이미 구매를 해서 뜨진 않지만요. 구매를 하신 후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일단 체인지 월페이퍼나 위에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 보세요. 와우, 다양한 것들이 뜨는데요. 지금 제 건 다양한 월페이퍼를 다운로드한 상태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저는 일단 요놈을 클릭. 뭔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뭔가 엄청 평화로운 분위기군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요번엔 이놈을 클릭. 유니티가 뜨네요. 문 속에서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따라 이렇게 뭐 숨거나 막 튀어나오죠. 엘프 사이 콩가루. 네, 콩구르죠. 슈타인지 게이트도 있네요. 자, 이번엔 유저들이 만든 커스텀 월페이퍼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브라우즈 워크샵을 클릭하시면 돼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장르로도 쭉쭉 나눠져 있죠. 대부분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지만요. 여튼 정말 다양하게 많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구독 또는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쭉쭉쭉 됩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더 살펴봅시다. 와우, 클릭하면 이런 물결 모양이 나오는 것도 있네요. 이런 신박한 시계도 있네요. 와, 이거는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겨울에 딱 어울리는 배경화면이죠. 이렇게 음악에 반응하는 바탕화면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참고로 각 바탕화면마다 설정이 가능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오른쪽. 여러분들이 한번 커스텀을 해보세요. 배경음이 나는 것들도 있으며 소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리가 계속 나오면 창을 키우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키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매우 신박하죠? 또는 이 창의 색깔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이 3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 색도 정할 수가 있네요. 이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바탕화면도 있네요. 이런 건 아주 좋지만 좀 정신이 사납죠? 자, 이렇게 마우스에 따라 반응하는 고양이도 있네요. 이런 건 아주 좋죠? 정말 신기한 바탕화면이었죠? 컴퓨터와 조금 더 익숙해진 후에는 저런 움직이는 바탕화면도 설정해 보세요. 다음 우리가 배워볼 강의는 6강 키보드와 친구해요입니다. 교과서 31페이지를 펴주세요. 학습 목표, 키보드의 기본키 자리를 익혀봅시다. 그리고 Shift, 엔터, 백스페이스 등 특수키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컴퓨터의 친구 중 입력 장치에 속하는 키보드입니다. 컴퓨터로 인쇄된 종이에 숫자, 영어, 한글 등 다양한 문자로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컴퓨터는 키를 활용한 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문자키, 숫자키, 방향키, 기능키, 특수키로 이루어져 있었죠. 한글의 기본 자음, 모음, 키를 활용한 글자뿐만 아니라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띄어쓰기, 글자 지우기, 한 줄 내리기 등 여러 기능을 가진 특수키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여러 기능을 알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의 기본 키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기본 키 자리를 기준으로 손가락을 두고 위아래로 움직여 입력을 합니다. 그림에 있는 손가락의 자리를 보고 기본 키 자리를 익혀보세요. 왼손은 새끼손가락부터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자리에 놓고 오른손은 두 번째 손가락부터 어, 아, 이, 그리고 쌍점, 쌍반점 키에 새끼손가락을 위치합니다. 두 엄지손가락은 스페이스바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기본 자리의 기준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타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기본 키 자리를 손가락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과서 33페이지의 활동 1번 키보드 키를 찾아라. 그림에서는 한글 키가 빠져 있네요. 손가락을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을 잘 더듬어 보고 직접 키보드를 보면서 올바른 한글 키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특수키 설명들이 곁들여져 있는데요. 이 특수키는 활동 2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의 기본 키를 익혀보았나요? 다음은 키보드의 특수 키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의 활동 2번을 봐주세요. 우리가 타자를 칠 때에는 기본 키로 타자를 치지만 수정을 하거나 조금 활용된 글자를 치기 위해서는 특수 키가 꼭 필요합니다. 이 특수 키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친구들이 타자를 치다가 잘못 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글자를 지워야겠죠? 글자를 지우는 역할을 하는 이 왼쪽 화살표 모양이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 밑에 위치하고 있는 보통은 이런 커다란 화살표 모양인데요. 이 큰 키는 무엇일까요? 엔터라고 불리면서 줄을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엔터를 치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 줄부터 글이 쓰여지게 되겠죠. 그럼 이 사진에는 없지만 엔터의 오른쪽 딜리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 친구일까요? 백스페이스와 같이 글자를 지워주는 친구인데요. 백스페이스는 커서, 즉 내가 위치한 곳에 앞에 글자를 지워준다면 딜리트는 뒤에 글자를 지워줍니다. 다음은 Shift입니다. 키보드의 Shift는 보통 두 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하나씩. 여러분이 쌍자음을 입력하고 싶을 때 쌍자음이란 쌍기역, 쌍시옷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아이들이나 영어의 대문자 등을 입력하고 싶을 때 Shift를 누르면 입력이 되기도 하고 Shift 위에 캡스락을 누르게 되면 영어의 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소문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캡스락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캡스락 위의 탭은 일정 간격을 이동시켜주는 키입니다. 친구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바보다 조금 더 많이 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게 될 스페이스바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기본키의 손가락 위치를 제대로 익혔다면 엄지손가락 두 개가 스페이스바 위에 가 있겠죠. 스페이스바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바 왼쪽과 오른쪽의 특수키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스페이스바 맨 왼쪽의 컨트롤은 다른 키와 함께 눌러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컨트롤 오른쪽의 시작 버튼은 바탕화면의 시작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르면 시작 메뉴가 켜지게 되죠. 다음 오른쪽 Alt 키는 컨트롤 키와 마찬가지로 다른 키와 함께 눌러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한자 키는 한글을 입력한 후에 이 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달, 월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한글로 월을 적은 후에 이 한자 키를 클릭하게 되면 한자 월을 클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월이라는 음을 가진 한자들의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달, 월자를 클릭하면 월이 한자로 바뀌게 되겠죠. 다음은 스페이스바 오른쪽의 한영키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글과 영어를 변환시켜주는 키가 되겠습니다. 키보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특수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글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키의 역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빠르고 손쉽게 타자를 칠 수 있겠죠? 학습 정리.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문자키뿐만 아니라 특수키, 숫자키,
방향키를 알맞게 사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키 자리를 연습하여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6강에서는 키보드와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키보드의 다양한 키들, 그리고 그 키의 역할, 1학년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익숙해져서 키보드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키보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키보드의 역사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1714년 헨리 밀이란 사람에 의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타자기. 당시 타자기는 대문자로만 입력이 가능해 상용화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가 최초로 상용화된 건 1868년인데요. 미국인 발명가 크리스토퍼 숄즈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 해머가 현을 치듯 자판을 쳐서 글쇠가 먹지를 때리는 방식의 타자기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글쇠가 엉키는 문제가 있었죠. 이러한 문제는 1873년 쿼티 자판이 개발되면서 해결됐습니다. 주로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던 이전의 자판은 글쇠가 엉키는 문제가 생겼으나 쿼티 자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알파벳을 떨어뜨려 배치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왼쪽 상단에 QWERTY를 배열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쿼티 자판입니다. 이렇게 발명된 쿼티 자판기는 오늘날의 키보드가 되었죠. 오늘 수업도 잘 들었나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본 키 자리 연습을 잊지 마세요. 연습이 제대로 되어야 다음 시간에 할 타자 연습이 더욱 재밌고 즐거워질 거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